특히 경기도당을 이끌어주신 이규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현태 우리 국회에 와서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전 국회의원님도 수원의 투박이십니다. 수원에는 5개 중에서 3개는 대한애국당이 다음에 총선에서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아무튼 이제 대한애국당 두 개 주관입니까? 대한애국당하고 천만의 구조선방구 또 태극기 집회와 서명운동 이렇게 두 개의 큰 축들이 움직이는데 경기도가 서명운동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서명운동 단체가 120개 단체가 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서명운동 열심히 많이 하는 데는 한 60군데 그리고 세모 가끔 한 번씩 하는 데가 한 30군데 서명운동 잘 실적이 좀 저조한 데는 30군데 있는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120군데 전체가 풀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200개의 서명운동을 조직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200개는 조만간에 빨리 서명운동을 하면 좋겠다. 우리 대한애국당이 창당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옛날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모두가 예스라 할 때 누군가는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시점이 그런 시점이었어요. 모두가 거짓 촛불에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마녀 사냥에 속아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저 좌파들의 저 속내가 어떤 줄도 모르고 그냥 묵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소위 그때 새누리당이죠. 그 배신자들도 같이 따라갔는데 상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구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3월 10일 그 불법 탄핵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왔고 그러고 이제 대한애국당을 창당했는데 5월달 첫 모임을 가질 때가 거의 대한민국은 좌파의 요설이라고 합니다. 요망한 그 입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대한애국당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딱 선언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지금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불법 탄핵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인신강부이다. 촛불은 혁명은 혁명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합니다. 그것은 반대한민국 혁명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적인 거예요. 헌법은 아직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갖고 있는데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혁명을 한 것은 그들은 쿠데타를 한 겁니다. 쿠데타. 지금 정치인도 누구도 이 정권을 가지고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통진당 아로 세력들, 민노총, 정교조, 300개의 좌파 시민단체 등에 엎혀서 문재인의 권력을 찬탈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단체, 정당,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도 이 좌파들한테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죄 없는 분이 쿠데타에서 권력 찬탈대가 감옥 갔으면 이거는 불의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에 의해서 불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것은 이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정의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짓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거짓과 진실의 싸움을 하고 불의와 정의의 싸움을 한다. 그럼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2019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 책무다. 저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고 우리 당원분들한테나 제가 연설을 할 때나 어떤 토론을 할 때나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두더지같이 숨어있다가 고개를 들고 나와서 이제는 문재인하고 한판 붙어볼 만해. 그것이 누구의 공입니까? 그것이 대한애국당이고 태극기를 들었는 애국 국민들의 공이에요. 이분들이 없이 그냥 그 암흑의 시대, 공포의 시대, 소위 말하는 좌파 독재 정권의 시대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했으면 많은 국민들은 진실도 모를 뿐 아니라 정의를 향한 투쟁, 그 용기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 보신 분들은 보셨지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크게는 하나는 한미동맹의 상황들이 대단히 위험하다. 대단히 위험하다. 이것은 국내의 문제 얘기도 있지만 백악관, 국무성, 미국의 대한민국 한반도 전문가, 안보 전문가들의 총체적인 얘기는 그런 겁니다.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공기와 같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세대까지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하고 이꼴인 줄 알았다. 자유민주주의가 공기같이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보다도 훨씬 이념적으로 왼쪽에 가 있는 그 사회주의로 완전히 가 있는 이 정권을 맞닥뜨리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구나. 그것이 전 세계의 많은 공산화된 나라, 많은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간 나라들의 실패의 소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없고 매주 우리같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안보의 이 침탈을 반대하고 사회주의화 되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너는 우리가 없으면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희생 다 해가면서 천만인무제 석방 운동을 하고 자기 경비 내고 자기 돈으로 또 시간 토요일은 아예 비워놓고 여기 집회 한 사람이라도 더 모시고 오려는 이러한 애국 동지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지막 보를 역할도 하지만은 거기에 마중 역할을 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서 그 조롱, 대한 애국당을 보고 소위 말하는 꼴통 보수라고 종교단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음해하고 그런 걸 다 들으면서도 우리는 견디면서 딱 한 가지의 신념, 대한민국이 망해서는 안 된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애국당 당대표라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잘했구나. 지금도 항상 생각하는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한애국당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오랜 시간이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어떠한 역할을 했고 역사는 우리 대한애국당과 애국동지들의 태극기 혁명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것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한미군 반대, 지금 민노총이 주한미군 철수 투쟁 선언을 했어요. 신년 사업에서. 또 신년사에서는 민노총은 재벌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정치적인 적극적인 개입, 이거를 선언을 했고, 어제 신년 사업에는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민노총하고 싸울 수 있는 단체가 누가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 다른 시민단체가 민노총과 전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세력들도 안 되잖아요. 대한애국당만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 세력들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절대 반대하는 대한애국당하고의 전면전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노총이 89만 90만이에요. 어쩔 수 없이 민노총 가입했는 사람들 3분의 2 빼면은 다 합쳐봐야 핵심적으로 그 이념에 가는 사람은 저는 10만 20만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규모적으로도 대한애국당이 100만 당원을 만들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 당원으로서 민노총하고의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이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의 등에 업혀서 대통령 정권을 잡았지만은 민노총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얘기를 했어요. 대한애국당은 이번 태극기 집회부터 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 투쟁을 강하게 할 겁니다. 그 행동 지침도 6가지 정도가 지금 실행 계획이 오늘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좌파들은 미투에서 봤잖아요. 미투에서 본 것과 같이 자기들의 어떠한 행동도 좌파 이데올로기, 좌파 사상, 좌파 이념만 가지면은 다 묻어버려요. 언론 방송이 민노총에서 장악됐지만은 지금 우파가 만약에 우파 국회의원이, 보수 국회의원이 손혜원이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 또 보수 국회의원이 공항 가가지고 공항 직원한테 신분증 안 보여주면서 갑질을 했다? 서영교 같이 판사 불러가지고 내 친구 아들이니까 거기에 뭐 성문제 그게 걸렸는데 그거를 좀 줄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냥 뒤집어졌을 거예요. 성남의 임정남 열사분이 이분이 민노총이었으면은 수원에 임정남 열사분이 민노총이었으나 한국노총이었으면 아마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개인 택시예요. 개인 택시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유언을 들어보십시오. 녹음을 남겼잖아요. 녹음을 남겼죠.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자영업자 다 죽이고 60, 70대가 겨우 밥 먹고 사는 택시기사들 다 죽이고 북한한테 퍼주고 나는 문재인 정권 밑에서 살기 싫다. 내가 꼭 멀리서 지켜보겠다. 그분이 그게 유언이에요.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남겼다니까요. 그런데 언론방송 싫습니까? 이게 어떻게 공정한 언론방송이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너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고 너가 좌파들이 너가 사회주의자들이 너가 반미주의자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가르칩니다. 국민들 이 왼쪽 가슴에는요 이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국민 무시, 독단, 독선, 무능 70년 대한민국 현대사에 이런 정권은 보다 처음 본 거예요.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불을 누가 붙이는 그 불을 누가 붙이는 국민의 대의기가 국회의원이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불을 붙여야 된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있으니까 김병준한테 들지들 같이 줄 쫙 썼다가 김무성이 힘이 좀 세졌다 할때 김성태, 김무성 쪽으로 좀 줄 쫙 쓰다가 갑자기 오세훈이가 될 것 같아. 오세훈한테 또 쫙 갔어요. 그러다가 황교안이 또 와서 황교안이 좀 안 되겠나. 황교안한테 또 다가. 이런 정치인들은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권력 연장을 위해서, 자기 퇴임 후에 자리를 위해서, 자기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의 그런 걸 위해서 국회의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오늘이라도 나라가 망하고, 과거 같으면 오늘이라도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는 임진왜란이 되든 북한 계례 정권이 출하든 6.25가 되든 그때 총을 들고 나갈 수 있고 나는 뭐 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국회의원 놈들만 그걸 못하는다는 거야. 왜? 그래서 불을 붙이 상황은 다 준비됐는데 불을 못 붙이고 불 붙이는 척하면서 국민 속이고 불 붙이는 척하면서 국민 속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대한애국당이 문재인 정권 비리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오늘 하자. 오늘 하자마자 정말 그런 비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만 할 수 없으니까 자, 언론사하고 이제는 제휴를 좀 해야 돼. 해가지고 우리가 뭐 기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제보가 들어오면은 언론사에 빨리 넘겨가지고 손혜원에 대한 제보도 지금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긴 해야 되는데 신분이 노출되고 다 좌파 정권 있는 데서 경찰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검찰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얘기하려니까 저거 다 연결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투쟁을 결의를 했고 문재인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정부패 신고센터 설립을 결의를 해서 오늘부터 이제 받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경기도당의 애국 동지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애국 국민들이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적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도 못한 일들. 1100억 들어가는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근대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어떻게 15세, 16세 집을 사고 20개의 그런 그걸 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모함도 이런 무모함이 없는 거예요. 국회 생기고 이런 식으로 투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마 더 밝혀질 겁니다. 더 밝혀질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이 살던 집을 그 집이 왜 손혜원 보좌관이 그 집을 샀을까? 사람이 그래 없었나? 그래서 지금 제보들의 그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와요. 명확하게. 여러분, 대한애국당이 해야 될 일이 수만 가지가 생겼어요. 또 자유한국당 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10월 1일날부터 10월 6일날 미국 가가지고 종전선언 추미애도 가고 지금 얼마 전에 박경석도 갔잖아요. 종전선언 해야 된다고 막 들어갈 때 제가 종전선언 반대하러 미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미국 태극기 집회를. 다음 달에 이제 덜레덜레 간대. 정책 결정 다 해놔놓고 가면 뭐합니까? 2월 말에 미국 정상회담 한다는데 미리 가가지고 말이지. 그동안에 한미 동맹에 있었던 한미 의료전폐에 있었던 외교관 했던 사람도 많고 미국에 미국 전공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좀 가가지고 미리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가지고 면피하러 가는 건 면피하러. 그래서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서명운동을 통해서 서명과 입당, 그 다음에 이 태극기 집회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들이 촛불 보고도 거짓 촛불 보고 벌벌벌 떨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를 더 늘려가지고 태극기를 보면은 양심에 찔려서 정치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특히 탄핵 주도한 사람들은. 그래서 대한애국당은 앞으로 우리 길을 그대로 계속 간다. 그대로 계속 가겠다.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인재를 모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 80%를 바꾸고 특히 보수 국회의원 80%를 바꾸지 않으면 누가 당대표가 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투쟁도 못할 뿐더러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당 신년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그 애국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명대가 39대 플러스해서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서명대가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항상 죄송한 마음은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도 그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맡아주신 우리 이규택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경기도당 당직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